자, 오늘 한 발은 이제 개장 40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다뤘던 기업들을 한 번 더 리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시세의 그 지속성,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서 첫 번째 기업은 두 번인가 언급했던 한 발에 네이버입니다. 어제 뭐 주가 올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7월 17일 날 월요일 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라는 주제였죠. 사실 이 AI라고 하는 거대한 그 물결은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에도 변줄 만큼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준비는 과연 어디까지 되었는가? 그리고 또 국가는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물론 이제 활발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이 쏠려 있는 데이터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AI 리소스. 우리의 생각과 자료들이 많이 집적돼 있는 곳은 아무래도 네이버가 피해갈 수 없는 중심이죠. 하루에도 뭐 여러 차례 열어보는 접하는 그 포탈이고 하기 때문에 뭐 하이퍼클럽 X가 이제 8월 24일 날 지금 이제 도출이 했는데 삼성 쪽도 빠르게 지금 AI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삼성 SDS가 주가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관련된 기업들도 뭐 나왔죠. 하여튼 네이버는 조금 꾸준하게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뭐 길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외국인 지분율은 48%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아예 또 8.8%밖에 없다. 그래서 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외국 기업이 돼버리면은 외국의 그 거대한 AI 업체들이 그냥 막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권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된다라는 주제로 네이버를 7월 17일 날 했었고 이거는 뭐 꾸준하게 지금 20만 원대인데 시가총액이 30조 원대죠. 뭐 2차 전지에 비하면은 아직도 그러니까 밈 주식처럼 그 2차 전지가 지금 자고 일어나면은 에코프로 100만 원을 우습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시는데 조금 시선을 약간 틀어보면은 네이버도 싸다. 네. 비교할 때. 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7월 18일 날 화요일 날 했던 게 이제 뼈마디가 쑤신다 표현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때 이제 장마철이고 기압의 변화가 엄청나게 좀 많아서 이 IT 정밀기기 쪽 특히 요즘 AI 화두로 관련된 반도체 산업도 들썩이잖아요. 뭐 HBM3부터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뭐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반도체도 항상 기압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공의 상황을 만들어야 돼서 그런 관련 기업으로 에로티베큐um 주가도 좀 반응을 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는 탑 머티리얼스를 7월 19일 날 궁금한 이야기 Y. 이제 테슬라 모델 Y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이제 하반기에 국내 시장 공략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 근데 뭐 하여튼 탑 머티리얼은 조금 올랐다가 쭉 다시 내려와 버렸는데 뭐 그냥 순환하는 구조로 봤을 때는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AI 응용 분야가 이제 10배거가 될 거라는 얘기를 7월 20일 목요일 날 셀바스 AI 했습니다. 어제 15% 올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AI가 응용되는 분야의 소프트웨어들. 어제 사실 좀 전에 김영 매니저가 이제 미국 의미심장한 주식을 하셔서 넷플릭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봤던 게 오히려 어도비라는 회사를 봤어요. 네. 어도비도 네. 3%가 올랐는데 신고가를 냈죠. 네. 근데 어도비도 이 영상 데이터를 주로 그러니까 포토샵이라고 많이 포샵 하잖아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어도비인데 요즘 보면은 M&A를 AI 분야의 소프트웨어들을 그냥 쓸어 담고 있어요. 거기가 왜 그럴까? 영상에 대한 분야. 이 셀바스 AI도 뭐 물론 이제 STT라고 하는 말하는 거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 기능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119 콜센터 뭐 그 얘기도 좀 해드렸는데 자료는 다시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밖에 이제 뭐 휴비츠는 아직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고 7월 21일 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라는 주제를 했는데 휴비츠도 뭐 충분히 그리고 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분산형 AI 엣지 컴퓨팅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어제 장 끝나고 수주 공시 나왔죠. 해외 반도체 업체. 근데 이제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금액은 뭐 한 30억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매출 구성에 비했을 때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 해외 반도체 업체가 누군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묵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도 좀 반응이 있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지속성을 한번 띄워볼 만한 승부수? 네. 그런 겁니다. 그 밖에 뭐 어닐링 얘기하면서 HPSP도 7월 14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수겸장이라는 주제로 동진 세미캠도 7월 12일 날 했었네요. 네. 하여튼 7월 달 거 리뷰를 쭉 한번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중에 하나 두 개 뭐 안 좋은 것도 있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순환하는 거죠. 8월 달에. 그렇죠. 제가 쭉 지금 했던 기업들은 두 분의 언급됐던 기업들하고 또 중첩되기도 하고, 뭐, 네 종목, 내 종목은 없어요, 사실. 뭐, 어떤 시각으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보느냐일 뿐이지. 자, 뭐, 두 분의 생각들을.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좀 붙여보면은요.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 쭉 이제 보면은 다 괜찮았잖아요. 그럼 뭐 어제 동진 세미캠도 또 급등했고, HPSP도 또 신고가였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29억 원 수주 공시 정말 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생산을 하기 전에 사실상 설계 자산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계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양산까지 성공하게 되면 이제 그게 계속해서 내년 하반기 양산 얘기가 있는데 그 NPU라고 하는 신경망 반도체죠. 어제도 뭐 250조 번을 1초에 연산하면서 막 했는데 1000조 번까지 이제 연산 기능이 들어가면은 사실 어제 챗GPT 얘기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게 유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하니까. 미국의 대학생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또 쓰기 시작해서 그런 세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AI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좀 빠르거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AI 개발 중단해야 된다. 이걸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겠어요. 그 정도로 개발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인간을 좀 추월할 수 있는 AI 지능이 분명히 이제 좀 탄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이런 AI 반도체 이제 생태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소부장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등을 했는데 딱 하나 진짜 좀 소외된 종목이 저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 잠재력이 정말 좀 충분히 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거웠던, 저는 오늘 이제 리뷰해 주셨던 종목 중에 가장 좀 이제 눈에 띄는 건 결국 네이버예요. 이제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드디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너무 매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식상해졌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한국형 이제 챗GPT가 이제 드디어 8월 24일로 지금 정해진 것 같거든요. 8월 24일 날 론칭되고, 뭐 지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그룹에서도 챗GPT, 그 하이퍼클로버 X 같이 바로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 스타트업들이 또 이 하이퍼클로버 X의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채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플랫폼이 되면은 이제 거기다가 뭐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각종 이제 솔루션과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좀 그런 엔진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어게인 2019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네이버는 상단을 지금 뚫고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 주식도 이제 AI하고 상담을 하겠죠. 물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귀속되는 거 항상 있죠. 근데 그런 세상들의 소프트웨어들이 조만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챗GPT 버전 4, 챗GPT 4에서는요. 블리오 이제 인베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플래그인 서비스인데 실제로 뭐 네이버 주가에 대해서 뭐 평가해줘 하면은 리포트가 쫙 나와요. 이거 한국어 버전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또 인공지능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게을리하면 인공지능한테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 노후가 걱정되는. 이런 매니저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이 비슷하게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8월 달에도 네이버,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저도 이 두 종목이 지금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8월 24일 날 그 하이브 클로바 X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뭐 셀바스 AR이라든가 알체라, 솔트룩스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하이닉스 움직일 때 이쪽 HBM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네이버가 이제 이쪽 종목군들을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네이버 얘기했을 때 저도 이제 그때 딱 네이버가 있었구나 이 네. 생각을 딱 그때 했는데 결국 이제 네이버가 8월 24일 날 앞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네이버의 가장 큰 강점은 저건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 막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이 시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그들 이제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 결코 밀리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한국어 기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이쪽에서 이제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지금 검색 시장에서 뭐 구글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가 어느 정도 계속 이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한 대로 어떻게 보면 결국 이제 생성 AI 쪽에서도 결국 네이버가 어느 정도 위치를 유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네이버가 또 하나의 생성 AI로 한 번 또 가치의 레벨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외국인 지분 뭐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네이버를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를 요즘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가치들이 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또 네이버가 또 하나의 외국인의 하나의 또 이제 하나의 중요한 대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요거는 뭐 상상력이고 어쨌든 네이버의 이런 강점들을 봤을 때 결국 이번 8월에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냐.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지금 최근에 좀 움직임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둔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실적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실적이 하반기 들어가면 실적으로 논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이버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네이버도 주문형 반도체를 나중에 네. 주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는 AI의 자기네 반도체나 설계 기술들을 접하고 있잖아요. 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픈엣지 이제- 테크놀로지는 예. 그래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들.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사실 이 회사의 어떤 뭐 PR 뭐 이렇게 뭐 에코플로우의 지금 밸류가 엄청 높듯이 사실 뭐 이거를 논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그동안 좀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요인이었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게 하반기부터 좀 풀리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좀 날개를 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 자율주행 얘기가 또 좀 어제 있죠. 이제 MPU 얘기도 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지금 뭐 다양한 이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IP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나름 이쪽에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지금부터의 행보가 상당히 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하신 네. 분들은 야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는 별로. 속 시끄럽죠. 사실 카카오도 좀 안쓰럽긴 한데 어제 공중파 보도에도 나왔지만 뭐 구조조정 뭐 노조가 또 들고 일어서는 하여튼 그 경영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도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카카오는 회사 자체보다는 경영 프리미엄이 낮아진 상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네. 자, 너무 길게 가면 그러니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뭐 하여튼 리뷰를 쭉 봤는데 여러 가지 네네. 기업들은 두 분 다 뭐 가치들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서 꼭 제가 언급한 것만은 아니고 자 이제 두 분의 한 발을 가봐야 네. 될 것 같은데 한 발 가기 전에 또 리뷰를 리뷰 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죠? 일단 좀 눈에 띄는 이제 종목들,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뭐 7월에 많이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릴 만한 종목. 일단 첫 번째는 유한양행이거든요. 유한양행, 저희 이제 지난번에 리뷰해드릴 때도 7만 원 밑에서는 지금 신규 조건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이제 유한양행 주가가 제법 좀 강하게 장중에 지금 5% 넘게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또 관계회사 이제 오스코텍이
어제 주가가 또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뻗어나가고 있는 이유는 렉라자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10월 달에 이제 ESMO에서 이제 삼성과 관련된 이제 결과 발표가 이제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특히 신약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가장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코스피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유한양행처럼 2021년에 고점 근처까지 올라간 종목은 유한양행밖에 없어요. 지금 그만큼 유한양행이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지난번에 리뷰해드릴 때도 뭐 8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이제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은 뭐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이제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성 DS가 어저께 이제 84,400원까지 이제 또 올라가면서 목표가 이제 달성을 했어요. 7월 17일 날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략 한 2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제 사실은 오전장 이후에 HBM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눌렸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저께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이슈가 좀 되면서 오히려 AI 플랫폼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 솔트룩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LLM 초고대 이제 언어 모델 관련된 이제 수혜주 네, 알체라 그다음에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반도체 하드웨어 종목들은 약간 좀 누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봉 조정이 조금 이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시장이 이제 좀 순환매하는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갈 때는 이쪽이 조금 쉬고 또 하드웨어 종목들이 조금 쉴 때는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해성 DS도 저는 뭐 8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수익이 꽤 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뭐 10만 원 이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성 DS는 이호근 매니저도 들여다봤던 기업이죠. 네네. 물론 뭐 얘기했잖아요. 네. 내 종목, 네 종목은 없어. 내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거 내 종목이야. 이거는 초등학생이나 뭐 타이밍 네이버. 보고 들어가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뭐 같은 의견 중에 부가적으로 해성 DS는 네. 첨언하실 게 있어요. 저는 유한양행. 유한양행. 유한양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 해상 DS는 뭐 너무 많이 알려지니까 그렇죠. 네.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지난번 이제 1차 국내 치료제 그 허가를 항암 치료제로 했는데 그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움직이나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이게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미국 그 이런 이제 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유한양행이죠. 오스코텍도 지금 상당히 강하게 가가지고 저는 이 종목이 그냥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가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종목 중에 한 신성이인지 신성이 예, 그거 간단하게 이제 리뷰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럴까요? 종목 네네네. 받을까요? 아 예. 신성이인지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종목이 가야 되는데 왜 못 갈까 이제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저번에 한번 조금 흔들리다가 지금 다시 자리 잡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 전고점은 넘어간다 보고 있고 예산은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태양광 쪽이 좀 의존도가 높았는데 태양광이 부진해요. 예,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어제 2차 흥미로운 전지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요? 그 달 표면에 그 더스트 먼지 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네. 생산한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네. 미국의 대형 기업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광 패널이 뭐였지라고 한번 봤던 그렇게 해석 이어가서. 네. 그래가지고 신성현재는 조금 요번에 가격대도 한 2,900원이고 그래서 조금 흐름이 전고점은 넘어서 한 20%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클린룸 얘기도 있고. 네. 달 먼지를 구워서 태양광 전지판 만드는 기술의 속도를 낸다. 제프 베이조스네, 아마존이네. 하여튼 뭐 별걸 다 해요 보면. 네. 자, 그건 거고 오늘의 네. 한 발은 또 뭐지? 김현희 매니저는 오늘 뭘 네, 준비하셨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유한양행 이제 리뷰를 해드렸던 게 또 제약바이오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LNC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을 LNC 바이오.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2011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인체 조직 이제 재생의학과 관련된 뭐 탑픽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체 조직 이식제라든지 조직 기반 이제 의료기기 또 인체 조직 이제 화장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업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인체 조직 이식제 이제 메가덤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좀 주력 제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뭐 메가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 그 의약품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이제 인체 조직 기반 퇴행성 이제 관절염 치료제, 요게 이제 메가카티라고 하는 건데요. 요걸 이제 좀 주목을 좀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메가덤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유방암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그거 이제 재건하는 데 이제 필요한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가카티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이제 또 재생하는 데 필요한 이제 의약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이제 12월 달에 식약처에 이제 임상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국내 이제 4개의 이제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총 90명의 이제 환자를 모집을 해서 임상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 이제 연말 11월 달에 드디어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획득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은 이제 신의료기술 이제 평가 유예 승인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평가 유예 승인을 받게 되면 사실상 이제 비급여로 이제 실비보험 이제 처리를 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이제 또 보급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국내에만 이 퇴행성 관절염 이제 환자가 무려 이제 387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247만 명 정도가 메가카티에 이제 잠재적인 이제 고객으로 좀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뭐 관절염 사실 이제 뭐 40대 50대 이제 넘어가면 거의 뭐 대부분의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앓고 있는 이제 이게 성인병의 또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의 주요 증상이 관절이 아파요. 맞습니다. 네. 제가 경험을 특히 보니까 이제 또 엄청 아파요, 관절이. 이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그 통증의 정도도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재생할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우리 인공관절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인공관절 수명 자체가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한 70, 80대 이상 분들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되는데 연령이 이제 비교적 낮은 분들이 이제 이 관절염이 왔을 때는 수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당한 이제 고통이 좀 수반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생의학과 관련된 메가카티와 같은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좀 절실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이제 수술용 로봇 만드는 이제 큐렉소라는 기업 있죠. 네. 요 큐렉소의 지분을 한 14% 정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가 바로 이제 LNC 바이오이기 때문에 뭐 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거의 1,00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뭐 국내 이 재생의학 쪽과 관련된 점유율 50%가 훨씬 넘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시장도 아주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한 70억 달러 이제 규모가 2025년 넘어가면 이제 120억 달러가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성장성도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뭐 어제 종가 근처 한 3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45,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34,000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LNC 바이오 이렇게 정해졌고, 네. 이호근 매니저는 오늘 한 발을 뭘 네네. 준비하셨을까요? 저도 약간 이제 LNC 바이오 쪽 관심이 있어서 네. 좀 약간 이제 덧붙이면 이게 이제 3분기 안에 메가카티인가 네. 이게 이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이게 이제 그 공매도인가? 그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에코플로도 이전에 급등하기 전에 공매도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공매도를 잡고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LNC 바이오도 이제 그런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목. 저는 JVM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LNC 바이오는 잠깐 코멘트 예, 해주셨고, 오늘 코멘트 준비하신 한 하고, 예. 발은 JVM. JVM을 왜 저번에도 한번 이제 요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금 막 이제 성장기로 좀 진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성장기 때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JVM 준비해봤고요. 일단 이제 JVM은 뭐 지난 그 약국이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조제 시스템 이쪽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이쪽을 이제 파우치형 자동 조제 그 기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약국에서는 이제 보편화돼 있어서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유럽은 의사가 이제 약을 조제해주면 각 병에서 하나씩 내가 먹을 약을 꺼내서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국에서 아침에 딱 먹을 거 하나 포장,
점심, 저녁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한 번에 딱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점점 우리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장 잠재력이 좀 있는 회사여서 JVM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북미 지역의 파트너사 파라탁 시스템이 이제 BD의 인수를 통해서 이제 북미 지역 쪽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아마존 파머시 관련해서 또 이제 좀 주목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 쪽도 이제 점점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자동 조절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 입장에서도 약에 대한 이제 복약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전체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서는 포화 상태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계속 커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2분기 실적이 약간 기대치 못 미쳐서 한번 21선까지 눌림이 자리에 좀 들어와가지고요. 조금 지금 이 자리가 한번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수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33,300원, 목표가는 39,5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효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JVM이라고 하는 병원 조제. 이거 공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맥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바이오는 다음 주 10날, 네. 8월 10날,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큐리옥스 시스템, 큐리옥스 바이오가 들어오는데 네. 초대박입니다. 여기. 오늘 내일 공모 청약이 있어요. 근데 어제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이 됐는데 세상에 잘 모르는 기업이지만 초대박이에요, 진짜. 혹시 공모 가능하시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오가 요즘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왜 공모 그러냐면 시장에서까지 외면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로 보면 노광 장비는 ASML이 그냥 네. 독점이잖아요. 네. 미국의 이제 증착 장비는 Allied Materials지만 네. 그런 형식으로 될 수 있는 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회의를 해봤는데 공모 청약해야지 나도. 청약하는 건 우리 괜찮잖아. 그럼요. 네. 자, 하여튼 두 분의 기업 JVM은 이효근 매니저, 그다음에 김명희 매니저는 LNC 바이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